여러분 이번에는요 올림, 버림, 반올림을 모두 활용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올림, 버림, 반올림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눗셈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846상자를 트럭 한 대당 100상자씩이라고 했어요. 나눗셈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트럭 한 대에 100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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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상자 하면은 총 몇 상자를 실을 수 있나요? 800상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남는 46상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한 대 더 데리고 와야 되겠죠? 총 9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었다면 우리는 반올림을 이용을 해볼게요. 100의 자리 숫자를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버린다면 그냥 800 이렇게 해서 뭐 8대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버리는 게 아니라 올려야 돼요. 왜냐면 이 46개의 상자가 투명 인간이 아니잖아요. 투명 상자가 아니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900으로 올려서 9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10의 자리에서 올리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요 올림을 이용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100원짜리 소설책을 샀는데요. 1,000원짜리 로만 된다면 얼마를 내야 되나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 얼마로 지폐를 내야 할까요? 그냥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12,100원짜리, 12,100원짜리 책을 산다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얼마 필요해요? 네, 지폐 13장 필요하겠죠?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13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13장 냈을 때 거스름돈이 9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얼마 정도는 내야 됩니까? 내가 거스름돈을 받아야지 사장님한테 깎아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문제에 그런 조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은 13,000원을 내놓고 깎아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림을 사용해야 돼요. 넉넉하게 내야 되는 거는 올림, 넉넉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되는 경우는 버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과연 버림일까요? 올림일까요? 반올림일까요? 네, 2,416봉지라 하면 10봉지씩 담아서 판대요. 그러면 나머지 봉지들은 없애도 될까요? 나머지 봉지들은 버스나 상자에 안 담아도 될까요? 네, 안 담아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10봉지가 되어야지 하나의 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상자가 되면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최대 몇 상자까지 팔 수 있냐고 했잖아요. 나머지 6봉지가 되면 한 상자에 담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10으로 나눈 2416을 10으로 나눈 241개가 되고 나머지가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아마 241상자만 남고 6봉지가 남을 건데 얘는 상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최대 241상자를 팔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연순의 모든 친구들이 멀리 뛰기를 했어요. 이야, 폴짝폴짝 여러분 올림픽 다 보셨죠? 자, 이제 반올림을 할 거예요. 뛴 거리를 반올림 해주네요. 그래서 1의 자리까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이렇게 줄을 긋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타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죠? 반올림 해봅시다. 4는 버리나요? 올리나요? 버립니다. 137. 5는 올리나요? 버리나요? 올립니다. 103. 8은 올리나요? 버리나요? 올립니다. 5 이상이잖아요. 110 플러스 2를 해서 5. 2는요? 버립니다. 122
해서 4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림하는 방법이 다른 한 명의 친구를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슬기는요. 나는 책을 10권 읽을 때마다 붙임딱지 한 장을 받아. 72권을 읽었으니까 붙임딱지 7장을 받을 수 있어. 맞나요? 맞아요. 10권이 채워져야 한 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10권을 했을 때 72권에서 7장이 됐으니까 70이라는 권수로 버림을 한 거죠. 버림. 그렇죠? 그 다음 연수는 어땠어요? 62마리 팔면 10마리씩 묶어서 60마리. 62가 60이 됐네요. 버림 했네요. 연수는. 그런데 준기는요. 36.8을 37로 가까운 쪽으로 만들었어요. 8 이상이기 때문에 올렸네요. 그래서 올림 혹은 반올림이 되겠죠.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준기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한 슬기 연수랑 다른 준기가 다른 방식으로 어림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6번입니다. 3가지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금액을 어림했습니다. 친구의 방법 중에 누구 방법이 가장 적절한가? 여러분이 진열대를 갔어요.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림했는지 준기 봅시다. 준기는 12,000원, 9,000원, 7,000원으로 어림했어요. 보니까 12,800원에서 버렸고 9,900원에서 버렸고 7,400원에서 버렸어요. 준기는 아마도 버림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을 했네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버리는 게 맞을까요? 이 장사를 하시는 분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준기한테 팔면 엄청 손해볼 거예요. 자, 이번엔 슬기가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볼게요. 슬기 먼저 하기 전에 지혜를 볼게요. 슬기는 13,000원으로 올렸고요. 만원으로 역시 올렸어요. 7,400원도 올렸어요. 31,000원이나 준대요. 사실 12,800원, 9,900원, 7,400원 모두 다 더하면 31,1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혜는 31,000원으로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아까 준기가 버렸다면 지혜는 올려버렸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900원 손해예요. 그죠? 그리고 준기는 이대로 간다면 아마도 2,100원을 이득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슬기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슬기는요. 얘는 13,000원으로 반올림했고요. 8이라는 숫자 때문에. 얘는 9라는 숫자 때문에 7,000만원으로 반올림했어요. 근데 7,400원이라는 친구는 4라서 5가 되지 않았다고 버림했습니다. 그래서 합이 3만원으로 가장 조금 100원 이득이겠죠? 가장 조금의 오차를 가져요. 이 31,0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슬기는 반올림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3가지 방법을 사는데 누구의 어린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물건을 살 때는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오차가 적은 슬기의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물건을 살 때는 우리가 가장 오차가 적은 슬기의 방법대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물건을 구입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링을 해서 돈을 가져가기에는 슬기의 입장이 가장 적절할 수 있어요. 나는 100원만 덜 내면 되는 거니까 3만원이면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 3만원으로 이 물건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플러스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반올림이 가장 오차는 적어요. 그건 선생님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물건을 사려면요, 넉넉한 게 맞아요. 그래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100원이라도 모자라면 살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친구의 방법은 누구이냐? 올림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지혜가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항상 어림에서 가지고 가는 게 주고 사고 팔고 하는 데는 가장 적절하다. 우리가 구매자 입장에서 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누가 가장 어림을 잘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다음적을 보아놨던 이 슬기가 가장 어림을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현실 세계에 주고 파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10 이쪽이죠. 10. 네, 오늘 그래서 19초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